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 레나 무어는 주문을 배달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그때 지역 바이커 갱단의 리더 렉스 달튼이 그녀의 길을 막아섰다. 경고도 없이 그가 강하게 밀어붙이자 그녀는 비틀거렸고 자전거와 배달 가방이 땅에 떨어지면서 음식이 도로에 흩어졌다. 그의 일당이 요란하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레나는 아무 말 없이 용기를 모아 흩어진 음식을 주었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이 잠시 렉스를 향했다. 몇 분 후 그가 다시 밀려고 다가오자 그녀는 갑자기 옆으로 빠져나갔다. 그 동작은 깔끔하고 정확해서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곳에 있던 누구도 그런 가벼운 발걸음이 평범한 민간인에게는 불가능한 반사신경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의 손은 빠르게 움직여 흩어진 음식, 눅눅한 감자튀김, 깨진 수프 용기, 반쯤 찢어진 샌드위치를 주었다. 그녀의 무릎 밑에서 도로가 뜨겁게 타올랐고 아스팔트 냄새가 엎질러진 국물의 냄새와 섞였다. 렉스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그의 검은 가죽 재킷은 태양 아래 반짝였다.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며 그의 턱은 돌을 부술 듯 보였고 그는 도로를 소유한 것처럼 행동했다. 그의 두 친구들은 더러운 청바지를 입고 큰 소리로 떠들며 그를 부추겼다. 저기, 개처럼 기어다니는 거 봐. 그들 중 한 명이 침을 뱉으며 말했다. 레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을 지퍼로 잠그고 자전거를 세웠다. 렉스는 더 가까이 다가오며 무거운 부츠로 도로를 밟았다. 귀 먹었어? 이건 우리 길이야. 그녀는 그의 눈을 잠시 마주치고 났고 평평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이래야 해.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공기를 가르며 전해지었다. 그의 미소는 순간적으로 흔들리더니 웃으며 그녀를 보내버렸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든다면 잠시 휴대폰을 꺼내서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계속해봅시다. 레나가 자전거를 타고 떠나자 거리 맞은편에 작은 무리가 모여들었다. 점심시간을 맞은 직장인들,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는 몇몇 청소년들. 그중 하나는 뒤로 쓴 모자를 쓴 마른 아이로 야, 그녀 완전 당했어 라고 외쳤다. 그의 친구는 레나가 떠나는 모습을 확대하며 웃었다. 하지만 기름 묻은 손을 가진 낡은 작업복을 입은 나이든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저 소녀는 뭔가 있어. 그는 아이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중얼거렸다. 그는 레나가 움직이는 방식과 그녀의 눈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았다. 아이들은 이미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며 그를 무시했다. 제목은 배달소녀 바이커보스에게 당하다 였다. 레나는 그 동영상에 대해 몰랐고 그들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녀는 그냥 자전거를 타고 계속 갔다. 하루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다음 날 오후 레나는 다시 자전거를 타고 산업지구를 누비며 렉스와 그의 일당이 모여있는 허름한 바 근처에 배달을 하러 갔다. 그곳은 벗겨진 페인트와 낮에도 깜빡이는 넌사인으로 가득했다. 렉스는 앞에 널브러져 있었고 부츠는 플라스틱 의자에 걸쳐져 있었으며 입술에는 담배가 매달려 있었다. 그의 친구들은 그들의 바이크에 기대어 술병을 주고받고 있었다. 레나가 다가오자 렉스는 그녀를 보고 고양이가 쥐를 바라보듯 웃었다. 야, 배달소녀, 여기 먼저 가져와. 그가 그녀 앞에 땅을 가리키며 외쳤다. 레나는 자전거를 천천히 멈추고 가방에 클립된 주문서를 확인했다. 당신 이름은 주문에 없어요. 그녀는 평평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렉스의 웃음은 사라졌다. 그는 천천히 의도적으로 일어나 그녀의 길을 막아섰다. 그의 어깨가 그녀의 어깨를 스치며 그녀를 멈추게 했다. 연기와 가죽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다.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는 낮고 무섭게 말했다. 바 입구에서는 꽉 끼는 데님 치마와 진한 아이라이너를 한 여자가 렉스의 일당과 함께 클라우트로 어울리며 말했다. 그 옷은 뭐야? 예쁘니? 그 재킷은 쓰레기통에서 찾았니? 그녀의 웃음소리는 날카로웠고 다른 바이커들도 웃음소리에 동참했다. 레나의 손가락은 핸들바를 꽉 쥐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그녀는 옆으로 한 걸음 물러나 두 대의 주차된 오토바이 사이의 좁은 공간을 살폈다. 빠르고 유연한 동작으로 그녀는 그 틈을 지나갔고
그녀의 어깨가 바이크 중 하나를 살짝 스치자 바이크가 약간 흔들렸다. 여자의 웃음소리는 중간에 끊겼다. 그녀가 방금? 그녀가 시작했지만 레나는 이미 자전거를 타고 떠나고 있었다. 렉스의 턱이 경직되었고 그는 의자를 발로 차서 플라스틱이 도로를 가로질러 미끄러졌다. 셋째 날이 되자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레나는 식료품점 밖에서 자전거를 기둥에 잠그고 있었다. 그녀의 재킷은 약간 컸고 그녀의 청바지는 무릎 부분이 발에 있었으며 그녀의 운동화에는 발가락 근처에 구멍이 있었다. 그녀는 생계를 꾸리기 위해 분주히 일하는 다른 배달원들과 다름없어 보였다. 하지만 렉스는 그녀를 그냥 두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나타나 그녀가 자물쇠를 고정하려고 쪼그려 앉았을 때 그녀의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 지역에 얼씬도 하지 마. 그는 그녀의 귀 가까이에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안 그러면 그녀가 일어서기도 전에 그는 가슴으로 그녀의 어깨를 밀어 그녀를 뒤로 물러나게 했다. 체크문의 셔츠를 입은 남자와 쇼핑백을 든 여자가 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레나는 눈을 맞추고 잠시 동안 그의 눈을 응시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가방을 집어들고 가게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가 남긴 침묵은 어떤 논쟁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 식료품점 안에서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가운데 레나는 통로를 지나며 고객의 주문을 골랐다. 중년의 미소가 피곤한 계산원이 그녀를 알아보고 카운터 너머로 몸을 기울였다. 당신이 그 배달 소녀죠? 그 바이커들에게 맞섰던. 레나는 빵 한 덩어리 위에 손을 얹고 잠시 멈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계산원의 눈은 부드러워졌다. 내 동생도 한 번 그런 식으로 괴롭힘 당했었어. 절대 맞서지 않았지. 당신처럼 용기를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레나는 대답하지 않고 빵을 가방에 넣고 문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녀가 지나가자 계산원은 카운터 너머로 초콜릿 바를 슬쩍 밀어주었다. 레나의 손가락이 그것을 스치자 그녀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다. 완전한 미소는 아니었지만 가까웠다. 그녀는 초콜릿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더위로 나왔다. 가방을 조정하기 위해 구부렸을 때 소매가 올라가면서 팔꿈치 패드와 검은색 조임이 있는 전술 장갑이 드러났다. 스포츠 용품점에서는 살 수 없는 종류였다. 겨우 10대에서 벗어난 듯한 짧은 머리를 한 젊은 바이커가 그것을 처음 알아차렸다. 저거 특수부대 장비 같은데 그는 반쯤 속삭이듯 말했다. 렉스는 웃어넘기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가 소매를 다시 내릴 때 그의 눈은 레나의 손목에 머물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말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가방을 어깨에 메고 계속 움직였다. 젊은 바이커는 마치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것처럼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렉스의 턱은 경직되었지만 그는 그녀를 무시하며 일당에게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중얼거렸다. 그날 오후 레나는 작은 식당에 주문을 전달하기 위해 멈춰섰다. 그곳은 트럭 운전사들과 지역 주민들로 가득 차 있었고 공기는 계란 프라이와 커피 냄새로 가득했다. 그녀가 웨이터에게 가방을 건네자 구석 부스에 앉아있는 건설 노동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녀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렉스한테 망신당한 애가 저거야. 한 명이 커피잔 위로 비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아직 배달하고 있네. 그 근성은 인정해야지. 그의 친구는 햇볕에 그을린 목을 가진 남자로 웃으며 말했다. 근성? 그건 그냥 너무 멍청해서 그만두지 못하는 거지. 레나의 손이 배달 가방 위에서 잠시 멈추고 그녀의 눈이 순간적으로 붓으로 향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걸어 나갔지만 웨이터인 여드름이 있는 마른 아이가 그 사람들 말 듣지 마. 넌 그들보다 훨씬 강해. 라고 중얼거렸다. 레나는 그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문이 그녀 뒤로 닫혔다. 그날 저녁 레나는 번화한 도로의 빨간 신호등 앞에 멈춰 서 있었다. 그녀의 자전거, 그녀 아래에서 균형을 잡고 있었다. 도시가 살아있었다. 경적이 울리고 가로등이 윙윙거리며 사람들이 보도에서 소리치고 있었다. 그녀는 배낭을 조정하며 손가락이 낡은 끈을 스쳤다. 눈가에 렉스의 오토바이가 엔진을 울리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돌진해 배낭을 잡아당겼다. 그 힘에 그녀는 균형을 잃었고 그는 그녀를 밀쳐 도로 위로 넘어뜨렸다. 트럭이 경적을 울리며 급히 방향을 틀었고
레나는 손바닥이 아스팔트에 긁히며 옆으로 굴렀다. 렉스는 크게 웃으며 이미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있었다. 다른 바이커들도 소리치며 거리를 메아리쳤다. 레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순식간에 일어나 렉스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빠르지만 침착하게 걸어가 그의 가죽 재킷 칼날을 잡았다. 그녀는 엉덩이를 비틀어 그의 체중을 이용해 그를 바닥에 내리쳤다. 그의 오토바이는 흔들리다 금속이 포장도로에 부딪히며 끼익 소리를 냈다. 렉스는 충격으로 눈을 크게 뜨고 가슴을 헐떡이며 누워 있었다. 레나는 뒤로 물러나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손을 느슨하게 내렸다. 다른 바이커들은 웃음을 멈추고 얼어붙었다. 지나가던 차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려고 속도를 줄였다. 레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자전거를 집어들고 떠났다. 렉스를 땅에 남겨두고 그의 자존심은 그의 오토바이처럼 상처받았다. 근처 구멍가게에서 저녁마다 쌍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나이든 남자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중 한 명은 절뚝거리는 은퇴한 정비사로 컵을 세게 내려놓으며 말했다. 저 소녀는 이 도시의 절반보다 더 용기가 있군. 그의 목소리는 존경으로 거칠었다. 다른 사람들은 레나가 거리를 사라져가는 것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중 한 명은 휴대폰을 꺼내 이미 바이커를 물리친 배달 소녀에 대한 게시글을 쓰고 있었다. 이야기는 이제 불길처럼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레나의 이름이 점점 알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도시는 한 조각씩 그녀를 주목하고 있었다. 공기는 이제 달라졌다. 다른 바이커들이 다가오고 그중 한 명은 뺨에 흉터가 있는 땅딸막한 남자가 너는 리더를 건드렸어 라고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 듯 갈라졌다. 레나는 움츠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침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마치 아무 노력 없이 그들을 평가하는 것 같았다. 렉스는 얼굴이 붉어지고 손이 떨리며 재킷에 먼지를 털어내며 일어났다. 너 누구야? 그는 필요 이상으로 큰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레나는 장갑을 벗으며 두려움이 아닌 여전히 흐르는 아드레날린 때문에 약간 떨리는 손가락을 보였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 순간은 무겁고 조용하게 매달려 있었고 바이커들은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때 반다나 아래로 회색 머리가 삐져나온 나이든 바이커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레나의 손목을 찡그리며 바라보았다. 희미한 문신이 이제 보였고 작은 상징이 날카롭고 뚜렷했다. 저건 SWG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의 속삭임 같았다. 근접 전투 훈련. 그녀는 그 부대에 있었어. 그 말은 마치 주먹처럼 날아들었다. 다른 바이커들은 얼어붙었고 허세는 사라졌다. 렉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레나는 확인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자전거에 올라타 떠났다. 가로등은 긴 그림자를 드리웠고 렉스는 전복된 오토바이 옆에 서서 그 어느 때보다 작아 보였다. 다음 날 아침 레나는 작은 가게들이 늘어선 조용한 동네에서 배달 중이었다. 60대의 두꺼운 따은 머리와 날카로운 혀를 가진 가게 주인이 레나가 도착했을 때 그녀의 현관을 쓸고 있었다. 다들 너 얘기하더라. 그녀는 빗자루를 레나에게 가리키며 말했다. 그 시끄러운 바이커를 물리쳤지? 레나는 잠시 멈춰 자전거의 킥스탠드를 조정하고 작은 어깨를 으쓱했다. 여자는 깊고 목소리로 웃었다. 그 불꽃을 잃지 마라, 소녀야.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그들만을 위해 돌아가는 게 아니란 걸 알아야 해. 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달을 건네주었다. 그녀가 떠날 때 여자는 뒤에서 말했다. 언제든지 환영이야. 그 말은 아침 공기 속에 따뜻하고 단단하게 남았다. 정고가 되자 소문은 곳곳에 퍼졌다. 주유소에서 점원은 레나가 물 한 병을 계산할 때 그녀의 손목을 주시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평소보다 빠르게 계산을 마쳤고 손이 약간 떨렸다. 신호등에서 순찰차에 탄 경찰관이 그녀에게 작지만 의도적인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무언가를 아는 것처럼. 레나는 반응하지 않고 계속 페달을 밟으며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그녀 주위의 공기가 변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두 번 쳐다보기 시작했고 말을 하기 전에 주저했다.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가던 아이가 그녀가 지나갈 때 속도를 줄이며 친구에게 중얼거렸다. 저게 렉스를 쓰러뜨린 소녀야. 레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배낭을 조정하고 계속 갔다. 그녀의 비밀의 무게가 배경으로 자리 잡았다. 그날 오후 레나는 커뮤니티 센터에 주문을 전달하기 위해 멈췄다. 그곳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자원봉사자들이 전단지를 나눠주는 등 분주했다. 16세쯤 되어 보이는 포니테일과 자원봉사 배지를 단 소녀가 레나를 보고 얼어붙었다. 당신이 그 사람 맞죠?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레나는 음식을 건네주며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다. 소녀는 전단지를 움켜쥐며 더 가까이 다가왔다. 영상 봤어요. 그 남자를 다루는 방식이 정말 멋졌어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고 그녀는 손을 떨며 아래를 바라보았다. 레나는 잠시 멈춰 자전거에 손을 얹었다. 너는 생각보다 더 강해.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녀의 눈이 빛났고 그녀는 전단지를 더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레나는 자전거를 타고 떠났다. 늦은 오후 레나는 정비사들에게 점심을 배달하기 위해 작은 자동차 정비소에 멈췄다. 그곳은 시끄러웠고 도구가 쨍그랑거리고 라디오가 크게 울렸다. 그러나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소음은 줄어들었다. 기름때 묻은 손을 가진 건장한 정비사가 이마를 닦으며 쳐다보았다. 렉스 달튼을 엉덩방아 찍게 한 사람이 너야. 그는 질문이 아닌 말투로 말했다. 레나는 카운터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움직임은 차분했다. 음식 왔어요. 그녀는 고른 목소리로 말했다. 정비사는 고개를 흔들며 웃었고 그녀의 팁통에 $10를 더 넣었다. 계속 그를 혼내줘. 그는 그녀가 떠날 때 말했다. 밖에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듯한 젊은 정비사가 그녀의 자전거까지 따라왔다. 우리 누나도 그렇게 괴롭힘 당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게 계속될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줘서 고마워요. 레나는 그의 눈을 마주치고 작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의 소음이 사라지도록 페달을 밟았다. 그날 저녁 레나는 유리로 된 세련된 전면을 가진 사무실 건물에 배달을 하고 있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과 하이힐을 신은 여자들이 마치 세상을 소유한 듯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주문을 전달하기 위해 로비에 서 있었다. 그때 맞춤 재킷을 입은 30대 중반의 남자가 지나가며 그녀를 보고 비웃었다. 배달 소녀가 길을 잃어 얻네. 그는 친구에게 로비 전체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말했다. 그의 친구는 화려한 시계를 찬키 작은 남자로 웃었다. 그래, 저 싸구려 옷차림은 뭐야? 자선단체에 배달하는 거야, 뭐야? 근처에 있던 손톱을 밝은 빨간색으로 칠한 여자가 끼어들었다. 여보, 여긴 무료 급식소가 아니야. 잘못된 건물에 온 것 같네. 그 말은 날카롭고 익숙하게 찔렀지만 레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녀는 주문을 접수 담당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고 신중했다.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안경을 쓴 젊은 여성 접수원은 가방을 더듬었지만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슬릭 헤이레드 가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며 가짜 연민으로 목소리를 젖혔다. 이봐, 너 여기 어울리지 않아. 너희 동네로 돌아가는 게 어때? 레나는 눈을 돌려 그의 시선을 똑바로 맞췄다. 항상 이렇게 말이 많아? 그녀는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로비는 조용해졌다. 그 남자의 얼굴은 붉어졌고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친구는 불편하게 몸을 비틀며 시선을 돌렸다. 레나는 가방을 지퍼로 잠그고 걸어나갔다. 그녀의 운동화는 닦인 바닥 위에서 소리 없이 움직였다. 접수원은 그녀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배달 가방을 여전히 꼭 쥐고 있는 손, 마치 더 큰 무언가의 증거인 듯. 레나가 밖으로 나서자 문 옆에 있던 경비원이 그녀에게 작은 고개짓을 했고 그의 눈에는 자부심 같은 것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 밤 레나는 늦은 주문을 전하기 위해 한 작은 술집에 있었다. 그곳은 어두웠고 오래된 맥주와 튀김 음식 냄새로 가득했다. 플란넬 셔츠를 입은 거친 모습의 단골 손님들이 당구를 치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이 그녀를 알아보았다. 저거 그 영상에 나온 여자야. 그가 휴대의 끝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게임을 잊고 돌아섰다.
수염이 난 덩치 큰 남자가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였다. 정말 렉스 달튼을 쓰러뜨렸어? 그의 목소리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감탄이 섞여 있었다. 레나는 배달 가방을 카운터에 올려놓으며 침착하게 말했다.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남자는 고개를 흔들며 웃었다. 그래, 전설이야. 그는 주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팁을 카운터에 밀어 넣었다. 레나는 말없이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그들의 환호 소리를 뒤로 한 채 떠났다. 다음 날 아침, 레나는 다시 자신의 경로로 돌아왔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커피숍에 들러 주문을 받았고 마치 너무 조심스럽게 커피를 건네는 남자가 있었다. 렉스 달튼을 쓰러뜨린 사람이 너라며.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레나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받았다. 돌아서려던 순간 카운터에 놓인 신문을 보게 되었다. 작은 헤드라인이 하단에 있었다. 지역 바이커갱 리더, 배달 라이더에게 굴욕당하다. 이름은 없었지만 내용은 명확했다. 레나의 손이 문 손잡이 위에서 잠시 멈췄다. 그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공기는 시원했고 거리에는 비 냄새가 났다. 붐비는 교차로에서 레나는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자전거를 안정적으로 잡고 있었다. 휴대폰으로 크게 통화하던 정장 차림의 여자가 그녀와 부딪혔다. 조심해, 애. 여자는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소리쳤다. 그러다 멈칫하며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잠깐, 너 그 배달 소녀 맞지? 그녀의 톤은 호기심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레나는 대답하지 않고 가방을 조정하며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페달을 밟았다. 여자는 그 자리에 서서 휴대폰을 잊고 레나가 교통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뒤에서 과일을 파는 노점상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사람들은 바로 앞에 있는 걸 보지 못해. 그의 말은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들렸다. 레나의 실루엣이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렉스의 무리는 무너지고 있었다. 군번 머리를 한 젊은 바이커는 그 갱을 떠났고 누구에게나 그가 그런 문제에 얽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레나의 문신을 알아본 나이든 바이커는 이제 조용해졌고 렉스와 거리를 두었다. 렉스 자신도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었지만 그의 거만함은 사라졌다. 그는 주유소에서 그 이야기를 웃어넘기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너무 컸고 손은 불안하게 떨렸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와 함께 웃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지켜보며 다음 사건을 기다리고 있었다. 레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자전거를 타고 도시를 가로지르며 그 어느 때보다 침착했다. 그날 저녁 레나는 도시 외곽의 창고로 배달을 갔다. 트럭들이 드나들며 공기는 디젤 냄새로 가득했다. 그녀가 배달 전표에 서명하고 있을 때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가 들어왔다. 그의 조용한 존재감은 방을 작게 만들었다. 그는 로고도 없고 화려함도 없는 평범한 재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움직임은 그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창고 매니저는 클립보드를 들고 긴장한 듯 곧바로 자세를 바로잡았다. 무엇이?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같았다. 레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펜을 쥔 손이 느려졌다. 남자는 그녀 옆에 멈춰 섰다.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에 잠시 손을 얹었다. 방은 조용해졌다. 렉스도 그곳에 있었다. 그의 무리는 이제 작아졌고 흉터가 있는 덩치 큰 남자와 다른 한 명이 있었다. 그들은 레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마도 다시 그녀를 궁지에 몰아넣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 남자가 밖으로 나서자 렉스의 얼굴이 변했다. 그의 미소는 사라졌고 손은 담배 위에서 얼어붙었다. 덩치 큰 남자는 입속으로 무언가 중얼거리고 시선을 돌렸다. 다른 바이커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자갈을 긁었다. 아무도 그 남자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었다. 그의 존재만으로 충분했다. 레나는 매니저에게 배달 전표를 건네며 언제나처럼 침착하게 움직였고 자전거로 걸어 나갔다. 남자는 그녀를 따라가며 지나가면서 잠시 그녀의 손을 스쳤다. 다음 날 레나는 다시 식당에서 또 다른 주문을 전달했다. 바브가 카운터를 닦고 있다가 그녀를 보았다. 사람들이 너에 대해 얘기하더라. 그녀는 따뜻하지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걸레를 쥔 채로 몸을 기울였다. 렉스 같은 사람들은 이 도시를 지배한다고 생각해. 넌 그들에게 다른 걸 보여줬어.
레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카운터 위에 놓인 작은 냅킨 더미를 힐끗 보았다. 계속 힘내. 레나는 영수증을 건네며 손끝으로 그것을 스쳤고 바브가 윙크했다. 그건 내 거야. 그녀가 말했다. 레나는 미소를 짓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잠시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돌아서며 종소리가 그녀 뒤에서 울렸다. 여파는 빨리 왔다. 흉터가 있는 덩치 큰 바이커는 다음날 그가 일하던 정비소에서 해고당했다. 소문에 의하면 주인은 그런 사람들과의 문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무실 건물의 매끈한 머리의 남자는 그의 상사로부터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설명은 없었고 그저 그를 창백하게 만든 음성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빨간 손톱을 가진 여자의 소셜미디어는 로비에서 그녀의 댓글을 누군가가 공유한 스크린샷으로 폭발했다. 그녀의 팔로워들은 그녀를 떠났고 지역 부티크와의 스폰서십 계약도 하룻밤새 사라졌다. 술집에서 데님 치마를 입은 여자는 온라인에 사과문을 올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영향력은 사라졌고 렉스의 무리는 더 이상 그녀를 원하지 않았다. 그 어떤 것도 시끄럽거나 극적이지 않았다. 그저 세상이 따라잡고 균형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었다. 레나는 계속 일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자랑하지도 않았으며 지나가면서 속삭이는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자전거는 언제나처럼 도시를 가로질렀고 높이 묶은 머리가 흔들리며 재킷은 약간 컸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다르게 보았다. 커피숍의 바리스타는 그녀에게 무료 커피를 주기 시작했다. 신호등에서 경찰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고 이번에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심지어 바브도 어느 날 그녀의 배달 가방에 파이 한 조각을 더 넣어주며 윙크했다. 레나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했다. 그녀의 침묵은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겪은 모든 것의 무게를 지닌 듯 무거웠다. 어느 저녁 해가 낮게 지고 도시가 황금빛으로 변할 때 레나는 점심을 먹기 위해 공원에 멈췄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풀고 자전거는 나무에 기대어 있었다. 한 아이가 축구공을 쫓아 달려갔고 잠시 동안 레나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다. 구겨지고 낡은 사진. 군복을 입은 남자와 함께 웃고 있는 어린 시절의 그녀. 그녀는 그것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손끝으로 가장자리를 스쳤다. 그리고 다시 넣었다. 바람이 불어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실어 날렸다. 레나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며 침착하고 안정된 얼굴을 했다. 진실은 이제 밝혀졌지만 그것이 그녀를 바꾸지는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레나 무어, 배달 라이더였다. 낡은 재킷과 다른 운동화를 신고 도시를 달렸다. 그녀는 지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외칠 필요가 없었다. 그녀가 누구인지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를 판단하고 비웃고 밀치고 속삭였던 사람들은 교훈을 얻었다. 그리고 조용히 지켜보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보았다. 진정으로 보았다. 그녀의 힘은 말이나 주먹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방식에 있었다. 고개를 높이 들고 눈은 맑게 어떤 일이 닥쳐와도 당신이 한 번이라도 억눌리거나 무시당하거나 소속되지 않는다고 들은 적이 있다면 그 무게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걸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레나의 이야기는 그녀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조용히 있던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홀로 버티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팔로우를 눌러 마음의 상처, 배신, 그리고 마침내 치유의 여정을 저와 함께 걸어가요.